싸우다가 저희 셋 다 지금 정들 것 같은 아주 명절 같은 분위기입니다. 두 분 이준석 최고위원 그리고 신지혜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눌 주제가요 바로 결혼입니다. 이 음악만 들어도 참 이게 뭔가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압박이 되게 이런 거 이 음악 나올 때 또 이렇게 혼자 비춰지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그런데 두 분 아직 미혼이신데 그러니까 이런 거 여쭤보는 게 사실 굉장히 실례인데 오늘 주제가 그러니까 그쵸 뭐 결혼 언제 하실 거예요 이런 거는 아주 뭐 안 좋은 질문이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여쭤보죠.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본인도 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도 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네.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저희한테만 던지시고? 자, 왜 질문하냐 하면은 네. 자, 잘 들어보세요. 예.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때까지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준석 의원님. 20세에서 44세 미혼 남녀들에게 결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아. 20세에서 44세까지만으로 지금 국한돼 있어요. 그럼 45세는 바로 위에 있는 분은 그러면 왜 제외됐어요. 저는 이 설문조사 자체에 붕괴하고요. 한 샘플 집어넣으면 되지? 아니 그래서 대답 안 하는 겁니다. 여기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자 결혼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안 하겠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꾸 이제 핑계 대면서 미루게 되는 경향성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아까 그 노래 들으면서 참 예. 데자부처럼 떠올랐던 게 제가 지금까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세봤어요. 제가 친구들 사회를 몇 번 봐줬나 봤더니만 8명을 봐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참네. 저는 사회를 지금 사회 본 커플은 지금 한 진짜 80쌍은 되는 것 같고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네요.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 이혼한 커플이 한 8쌍 정도 됩니다. 되게 그래도 그러면은 김재동 씨가 사회 본 분들은 성사도가 높아요. 성사도가 높은 당연하죠. 영업하시는 겁니까? 이야기야. 돈 안 받아요 그거.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확실히 보니까 그 친구들이 확실히 처음엔 저도 이제 좀 조급함이라는 게 없다가 예. 저랑 같이 뭐 게임도 하고 같이 술도 먹던 친구들이 이제 가정의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서 나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깃들기는 시작하더라고요. 깃들기 시작하고. 네. 네. 신지혜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후보 시절 때도 몇 번 밝혔지만 비혼주의자예요. 그래서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또 논의가 아주 또 뜨겁고 즐겁겠습니다. 뭐 또 하다가 이건 뭐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라는 전제하에서 오늘 주제가 결혼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지 뭐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세에서 44세 미혼 남녀들에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었을 때 남자들이 결혼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태도가 50.5%, 여성은 그 절반이 28.8%. 생각보다 이게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네, 신지혜 위원장에게 먼저 한번 뭐 물어볼까요? 네, 그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 기사들이 나오는데 네.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이혼에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요. 네. 한 기사 중에 요새 변호사분들 사이에서 명절은 이혼 시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명절이 아닌 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부부싸움도 많고 이혼 그 율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게 다들 직관적으로 아시겠지만 명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가족들 간의 충돌, 결혼 제도와 가족 간의 충돌이었다고 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전통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건 사실 가문과 가문 간의 결합이었어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가문에 시집을 가서 며느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어떤 뭐 가사 노동들, 뭐 청소, 빨래, 육아, 출산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소위 그림자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새로운 그 가족의 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평등하길 원하고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평등, 성평등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한국 사회에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전통적인 가족상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가족상과 바뀌는 가족상이 충돌하게 되는 게 이혼으로 나타나는 전환되는 거죠. 시기다. 전환되는 시기다. 네, 근데 저는 그런 거에서 봤었을 때 특히 젊은 세대이면 세대일수록 지금의 한국 사회의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낡았다고 느낄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존재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18년도 기준 결혼하려면 2억 3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소요 비용이. 저는 2억 3천 있으세요?
저는 없거든요. 재산신고 그거보다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결혼 못하는 네. 시대이기 때문에 더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조금 더 평등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가족 만들기를 평등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시작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중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끼어드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사실 저 말 중에 틀린 건 없는데요. 예. 저는 이제 좀 구조적으로 보고 있는 게 네. 남성들 입장에서 실제로 이제 확률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부터 이제 예전엔 그래도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남초 사회였죠. 보면은 보통 성비가 105대 100 요 정도로 유지되던 시대에는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보면 동일 나이대 성비는 유지가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결혼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상 남성과 연하 여성이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년 격차를 두고 그 성비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인구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가 매치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성 대비 남성 비율이 많아졌어요. 그 결혼 정년기에. 그렇기 때문에 실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라도 여성을 만나는 일 자체를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더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신지희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결혼을 해서 얻을 게 더 많다고 생각하는 쪽이 남성인 거겠죠. 저는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아무래도. 예, 그리고 실제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잃는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뭐 명절 증 같은 건 하나의 뭐 이제 단편일 것이고 뭔가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네. 실제로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력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그런 여성분들에게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작용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이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비혼 선언하고 이제 사시는 여성분들 중에 보면은 저도 아는 분들 중에서 때가 지나면서 마음 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까 저와 비슷한 이유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 30대 초반까지 자기 커리어를 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이 물론 직업 영역이나 커리어 영역에서는 굉장히 또 활발하고 승진도 하고 이러겠지만은 나중에 또 주변에 또 이제 여성 친구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어가지고 사회생활에 있어가지고 결여를 약간 느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들은 적이 있고 그런 분들한테.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비혼 분위기가 많이 좀 확산했던 것에는 네. 저는 과거처럼 이제 인간관계가 가정 아니면 회사다 이렇게 좁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온라인상에서 뭐 게임 같은 매개를 갖고 교류한 분도 있고 동호회 활동 같은 것들도 이제 주 5일째 하면서 많이 장려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혼의 어쨌든 하나의 부수 효과라고 봤던 부분이 전환이 일어났다 저는 보는 거죠. 다른 인간관계나 이런 게 확산됐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재 위원장이 계속 쳐다보는 걸로 봐서 예. 이제 말을 그만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뭐 틀린 말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준석 위원장은 진짜 신기한 게 저쪽을 보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예. 눈길을 느끼실 수 있나 봐요. 아, 진짜요? 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쳐다보실 때마다 눈길을 느끼시네. 뒤통수가 따가운. 예, 그런- 뒤통수를. 때려보니까? 예, 예. 네. 네. 네, 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네. 그리고 저희들이 뭐 이야기하면서 결혼, 이혼 이런 게 얘기하지만 사실 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 네, 없는 그렇죠. 거고 또 그리고 이혼이 네. 나쁜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럼 행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니까 네. 바로 질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 제도의 대안 같은 거 이제 시대가 바뀌어 나갈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복이니까요. 네. 뭐 좀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 제도가 뒷받침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네. 근데 한국 사회는 아예 문화나 사회나 복지 정책 자체가 예. 결혼을 한 사람을 상정해 두고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 주거 정책이 그렇거든요.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통 3가지 조건을 둡니다. 네. 하나는 대학생이거나요. 아니면은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사회 초년생이거나 아니면 신혼부부여야 해요. 네. 근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뭘 가정하고 있냐면 고등교육을 받아서 직업을 가지고 결혼을 하여서 아이를 낳는 어떤 그 생애 주기를 상정해 두고 있는 거죠. 약 일반화 시켜놓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도가 규정해 놓은 삶의 트랙에
처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근대 사회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삶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걸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들도 그 신혼부부나 혹은 아이를 낳은 부부와 마찬가지로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정돼야 된다. 제가 조금 더 길게 얘기해도 되나요? 해보세요. 아, 네. 제가 좀 이 사건을 꼭 전하고 싶어서요. 그 몇 년 전에 슬픈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 40년 동안 동거한 60대 여성 두 분이 계셨어요. 예. 이 두 분은 고등학교 동창생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A 씨는 일을 하러 다니셨고, B 씨는 그 전업 주부셨어요. 근데 어느 날 A 씨가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B 씨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연락이 뜸하던 A 씨의 사촌분이 대신 와주셔서 수술 동의서를 쓰셨어요. 근데 그 A 씨의 사촌분이 A 씨가 모아놓으셨던 재산이나 집이나 같이 사셨던 그 공동묘의가 안 되는 그 집이나 예금이나 이런 것에 B 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한 달도 안 돼서 A 씨가 돌아가셨고 B 씨는 뒤늦게 그 소식을 듣고 원래 같이 사셨던 곳에서 투신하셔서 목숨을 끊으셨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굉장히 슬픈데 전 중요한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그 가족이란 누구인가? 그러니까 결혼 제도를 통해서만 가족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뭐 동성혼 법제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고, 뭐 또 시민결합의 형태, 다양한 안들이 있겠습니다만, 시민결합의 형태. 시민결합 형태. 청년들 사이에서도 요즘 그런 게 나타나고 있죠. 네, 그런 안들이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죠. 근데 공동주택이라든지. 근데 그런 게 꼭 남성, 여성이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는 정상 가족만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를 상정해두고 정상적이다라고 있거든요. 일컬어지는 가족만이 그쵸. 아니라. 예, 표준화된 가족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오래 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수학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는 한동안 괴전화에 시달립니다. 괴전화. 예, 그게 뭐냐면 갑자기 학교에 전화 와가지고 누구누구 아버지 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했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항상 어떤 문서나 이런 데 보면 아버지 이름 쓰라 그러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못 썼을 때 굉장히 그거에서 결여를 느껴가지고 가장 그래도 나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만은 수학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적어놓고 근데 진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마음이 좀 아프곤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꼭 그런 어떤 선택에 의한 다양한 가족 형태도 있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으로 정상이라는 것을 가정해놓고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 그 모양새가 있거든요. 저는 뭐가 이거는 정상인지 자꾸 규정해 놓은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공유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이제 신재희 위원장이 말했던 동성혼 문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요. 저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어느 정도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제가 있을 때 그때 동성혼을 합법화했거든요. 처음으로. 매사추세츠에서. 예, 매사추세츠 발음 어렵죠. 아니요, 괜찮아요. 예, 저도 살았지만 힘들어요, 여기 발음이. 늘 약간 그 추파춥스 하는 것처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네, 매사추세츠에서 예. 처음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했을 때 저는 놀랐던 게 뭐냐면은 오늘 동성혼 합법화했는데 내일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무슨 격렬한 무슨 반응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평온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그 사회는 한 30-40년 동안 그걸 꾸준히 준비해온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적용됐을 때 파격이 없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 사회 같으면 아마 그걸 적용한다고 했을 때 뭐 부작용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굉장한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다양한 가족의 형태라는 거 있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준비는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두 성인의 결정을 남들의 참견을 최소화시켜주는 방안으로 나아가야죠. 네, 두 성인이 함께 살겠다고 내리는 결정. 김재동 씨도 그런데 간섭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저요? 예. 아니 사회적으로 이 정도로 성공했고 하면은 다들 그거 물어보지 않나요? 배제합니다. 그런 간섭을. 우리 어머니 보시면 또 난리. 공격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 아니 본인이 지금 제일 여기서 나이가 많으신데 이런 압박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나이, 결혼, 몇 살 되면 결혼해야 된다 이런 걸 정상으로 가정해 놓지 맙시다. 이준석 의원님 말처럼. 네, 반성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아니.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그냥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30초 정도 쉬겠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나 떠올릴 수 있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가족은 있다. 네. 그러나 그 가족의 형태는 모두 다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모두 다 각자 다른 가족의 형태를 갖고 있더라도 동등하게 행복하고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시민결합 제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동반자 등록법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그 법과 그다음에 동성혼 법제화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제한된 인간관계, 그러니까 회사와 그리고 집, 가정 요 정도로 예. 규정된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외로움이라는 요소 또는 이제 또 시기적으로 꼭 해야겠다라는 요소가 결혼을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저는 사회적으로 결혼 제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다른 유인 요소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 삶이 너무 팍팍하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이 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게 정치권의 고민이 될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청년들이 좀 뭐 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포를 하는 상황 자체는 이거는 자발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벗어나게 하는 게 정치권의 노력일 거라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좀 그런 데 대해서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싸우게도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너무 적응 안 되잖아요. 예. 그래도 아주 좋았어요. 잘된 만남이네요. 그리고 아니 근데 노래가 왜 이렇게 비장하게 나오죠? 아니 뭐 노래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제일 놀랬던 것은 네. 수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마음을 열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